만들기 사진을 넣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드셨던 액자 틀을 PSD로 저장해 두었어요. PSD로 저장을 하시면 레이어가 그대로 병합되지 않고 하나하나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세로 사진 2장, 가로 사진 1장, 혹은 가로 사진 2장, 세로 사진 1장을 열어주세요. 저는 가로 사진 2장과 세로 사진을 1장 열 거고요. 그 다음 가로 사진 중에 1장은 세로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크롭을 해보시는 거죠. 일단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1장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롤로 열리잖아요. 작업을 카메라 롤로 먼저 작업을 하세요. 저는 이 두 사진은 작업을 했고 이 사진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롤을 열어서 노출을 보고 노출이 조금 어두운지 밝은지 판단하신 다음에 판단에 맞게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전 노출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노출을 밝히면서 밝은 영역은 그대로 두고 어두운 영역을 조금 더 조정해서 대비값을 올려주고 흰색 계열을 조금 사진이 탁한 게 맑게 보이게 흰색 계열을 조금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 디헤이즈, 그러니까 아침 안개, 지금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이거든요. 아침 안개를 살짝 걷어내보고 그 다음 크게 키우신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노이즈 제거는 다 열려져 있네요. 노이즈 제거는 세부로 가셔서 먼저 색상 노이즈부터 제거를 해보시고 색상 노이즈, 그 다음에 흑백 노이즈라고 할 수 있죠. 광도를 조절해서 잡색깔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조정해 볼까? 이렇게 저는 조금 색상이 파란 부분에 파란 하늘이 약간 자줏빛이 끼어 있는 것 같아서 파란 색감의 색깔들을 조금 고쳐볼게요. 색상 혼합으로 가셔서 색조에서 파란 계열을 지금 이쪽이 보랏빛이고 이쪽이 하늘빛이잖아요. 그래서 보랏빛에서 이렇게 하늘빛으로 조금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 붉은색도 조금 더 노란빛의 붉은색으로 더 왔으면 좋겠다. 지금 좀 아주 진한 황토빛, 벽돌빛 느낌인데 그것을 조금 고쳐볼게요. 얘는 빨간 계열보다는 주황 계열에 가깝잖아요. 그럼 주황 계열을 좀 더 노란빛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뭔가 제 느낌엔 붉었던 느낌이 좀 고풍스러워지는 느낌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파란색이랑 녹색에 대한 저만의 좀 시그니처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누렇게 떨어지는 녹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렇게 떨어진 거 진짜 초록의 느낌 있죠? 초록의 느낌으로 이렇게 변경해 줄게요. 제 이 사진을 보시면 저는 좀 이런 초록을 좋아해요. 파랑도 보시면 지금 이 파랑이랑도 비슷해졌죠? 파랑도 약간 이렇게 민트빛이 약간 도는 하늘빛? 그러니까 맑은 하늘빛보다 약간 조금 이렇게 녹색빛이 섞여 있는 것 같은 파란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점 3개를 누르시면 모두 선택이 나오거든요. 모두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3장이 한꺼번에 선택되어져요. 그거를 열기. 그러면 포토샵으로 넘어가집니다. 네,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 사진 틀에, 액자 틀에 이 빨간색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 사진을 넣을 거예요. 이 흰색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테두리예요, 테두리. 그러니까 액자에 끼워 들어가는 매트 부분이에요, 매트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만 사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너지 사이즈는 원래 이만한 거죠. 매트가 들어가야 하니까. 여기에 사진을 넣어볼게요. 자, 가로 사진을 한 장. 이 사진을 넣을 거니까 이 사진은 여기 붙어있는 자석에서 떼어내세요. 이렇게 떼어내세요. 그리고 툴박스에서 이동 툴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세요. 끌어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짐작해서 놓으시고 다시 레이어로 오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시고 이 빨간 색종이와 지금 넣을 사진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화살표가 생겨요. 화살표가 생기죠? 그거를 클릭. 그러면 그 빨간색 색종이 속에 이 사진을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사이즈를 내가 원래 찍은 사이즈로 조절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T를 누르세요. 이 컨트롤 T는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편집에 가서 여기 쭉 보면 자유 변형이에요. 자유 변형. 변형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 기준, 위 기준, 기준을 맞추신 다음에 줄여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셔야지 비율에 맞게 줄여져요. 근데 컨트롤이나 알트나 시프트나 뭘 누르고 조절하시면 이게 비율이 안 맞아지니까 비율에 맞게 조절하세요. 매트 사이즈가 내 사진 사이즈랑 똑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매트 사이즈가 사진 사이즈보다 작은 거죠. 매트 속의 사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내가 찍은 포맷과는 다른 작은 포맷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구역을 빼고 어느 구역을 크롭하고 어느 구역은 넣을 것이다. 이걸 예상하셔야겠죠.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배가 잘리는 것보다 거기 나온 배까지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탄도항이거든요. 탄도항에 저기 풍력 발전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엔터. 그러면 한 장이 완성된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인화를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60에 50 사이즈 인화지에 하얀 여백이 이렇게 남고 여기에만 사진이 들어간 인화를 뽑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케아에서 사려고 했던 그 액자와 그 액자에 포함된 매트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한 장 더 작업해 볼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액자를 하나 골랐을 때 동일한 빨간색에 넣어 놓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로 사진을 똑같이 자석에서 분리하시듯 이렇게 떼어내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그 다음에 손을 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또 여기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Alt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화살표가 생겨요. 거기에 클릭. 그럼 또 넣어진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가 사이즈 조정을 했고요. 근데 살짝 보세요. 빨간 색종이 사이즈보다 얘는 작은 거예요, 사진이. 이번에 키워야겠죠? 컨트롤 T, 자유 변형이에요. 컨트롤 T로 이렇게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조절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절. 그래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실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미세하게 움직이기 힘드시잖아요. 키보드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키보드 버튼. 키보드 버튼을 이용해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일 때는 키보드 버튼을 이용하셔서 움직이시면 돼요. 네, 저는 이렇게
아, 여기가 이렇게 기우는 느낌이 드나요? 그러면 조금 더 이쪽으로.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사진이 2장이 빨간색 종이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가로 사진이었어요. 그쵸? 이번에는 똑같은 액자인데 세로 사진을 넣을 거예요. 그럼 세로로 보여지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식 이미지로 가셔서 이미지 회전. 그러면 90도 시계 방향, 90도 시계 반대 방향 어떤 거든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세워지겠죠. 네, 이 상태에서 세로 사진을 여시고요.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끄집어 내렸어요. 여기서 Al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클릭. 또 사진이 들어갔어요. 컨트롤 T, 자유 변형 툴이죠. 자유 변형 툴에서 내가 원하는 조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점을 이용하셔도 되고 면에 있는 점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넣었으면 알맞으면 엔터. 네, 이렇게 작업이 됐죠. 자, 아까 제가 근데 이렇게 세로 사진과 가로 사진 2장을 만들었는데 가로 사진을 보니 이 사진은 세로로 해놓고 보니 세로로 만들어도 예쁠 것 같다. 그래서 얘를 세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로 사진은 가만히 눈을 지워서 그 레이어를 눈을 지워서 안 보이게 해주고요. 내가 작업할 레이어에 클릭. 지금 이 초록색의 코스모스 이 꽃을 세로 사진으로 만들 거예요. 클릭하셨죠? 여기서 똑같이 자유 변형 컨트롤 T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돌려주세요. 모서리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모서리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돌릴 수가 있었어요. 방금 누워있던 사진을 세웠어요. 그 다음 세로 사진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로의 포맷으로 크랍을 해야겠죠. 가로 중에 그 가장자리를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잘라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잘라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키워야 하기도 하겠죠. 자, 제가 지금 키우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사진을 키우는 건 나중에 인화할 때 좋은 품질의 사진을 얻어내실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돌려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업하지 마시고 원본, 큰 사진을 여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스모스만 한번 잘라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만 더 이동을 해서 그럼 빨간색이 보이네요. 안 보이게. 네, 엔터. 자, 그러면 아까 가로였던 사진이 세로로 세워졌죠?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장하는 방법. 다시 눈을 키시고요. 첫 장부터 저장하셔야 되잖아요. 이 첫 장부터 파일, 사본 저장 없으신 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경로 정해주시고 사진 이름 정해주시고 형식 JPG 아셨죠? JPG로 저장. 여기서 저장. 옵션 값 최고 확인. 자, 그럼 이 사진이 저장된 거예요.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JPG로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됐어요. 그럼 밑에 것도 저장해야 되잖아요. 눈을 끄세요. 눈을 끈 상태로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 그 다음 사진도 눈을 끈 상태로 JPG. 자, 근데 이때 또 가로 사진인데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윈도우에서
가로 세로 다시 옮겨주시면 되는데 그러기 하나하나 많은 사진을 할 때는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사진이 오면 다시 이미지로 가셔서 이미지 회전, 아까 시계 방향으로 돌렸잖아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자 이렇게 가로 사진이 다시 완성되죠. 이 상태에서 또 파일, 사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사본 저장 없으신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S 이거 외우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얘도 똑같이 경로 저장하시고 이름, 형식, JPG 네 이러면 세 장이 다 저장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 후에는 다음 시간에는 여기 툴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